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버리는 여의도 수호신입니다. 오늘은 조금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일단 한미 정상회담이 얼마 전에 있었죠. 근데 한미 정상회담의 수혜주라고 정의하기에는 너무 판도가 크게 바뀌어 버려서 그거를 제가 좀 캐치를 해서 말씀을 올리려고 해요. 일단은 네, 판이 한번 지금 뒤집히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좀 강했던 섹터들 말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 초입에 탄생하는 섹터들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콕 집어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. 일단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죠. 뭐 일단 백신 파트너십 건이 있었고 우리가 미국으로 반도체를 투자를 하겠다 요 건 있었죠. 그 다음에 한미일 3국 간의 공동체제를 조금 굳건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건이 있었고 또 남북 대화 협력 지지를 하겠다 요 건들이 있었어요. 근데 다른데 뭐 유튜브나 뉴스들 보면 뭐 한미 정상회담 수혜주 뭐 이러면서 뭐 백신 관련주, CMO 관련주,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뭐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섹터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참 잘못 짚었다, 뒷북이다 좀 요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그게 지금 메인이 아니에요.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. 앞에서 지금 다 거론되고 있는, 시중에서 거론되고 있는 그런 섹터나 종목들은 다 끝물이죠.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가 옛날 진작부터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,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최근까지 쭉 이어서 분석을 해오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근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. 일단 굉장히 대단한 이슈가 있는 그런 것들은 뭐냐면 첫 번째로 해외 원전 사업을 한국이랑 미국이랑 같이 하겠다 요겁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르테미스 약정이라고 있어요. 근데 그거 관련돼서 우주 쪽에 우주 산업 쪽에 뭔가 새롭게 채비가 된다 요게 있겠고, 이거랑 같이 볼 수 있는 게 뭐 세 번째라고 볼 수 있는 게 미사일 지침이 해제돼서 방산 쪽에 로켓 사업 관련돼서 이쪽에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요거일 거예요.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해외 원전이랑 우주 산업 그 다음에 방위 산업 요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섹터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섹터들일 건데,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시를 하고 집중해야 될 섹터는 그 세 가지 쪽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게 아마 시세 초입 구간에서 나중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좀 그런 장면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이야기를 조금 시작을 해볼 건데요. 일단 어디부터 말씀을 꺼내면 좋냐면, 이야기가 오늘은 원전만 딱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한미 정상이 원전 동맹을 맺었어요. 그래서 해외 원전 시장을 공동 진출하기로 했는데 이게 또 어떤 내용이냐면 참 이야기가 재밌습니다. 일단은 미국이 전통적으로 원전 강국이었어요. 그런데 최근에 중국이랑 러시아가 이렇게 동맹 체제로 글로벌에서 원전 시장을 좀 싹쓸이하고 있더란 말입니다.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 꼴을 볼 수 없죠. 중국이 안 그래도 심기를 계속 건들잖아요. 원유 시장도 우리가 가져와, 그다음에 디지털 위안화도 해서 화폐 기축통화도 위협을 해, 막 이래서 뭐 골머리가 썩고 있는데 원전도 쟤들이 가져가 러시아랑. 그러니까 야 잠깐만, 한국이 탈원전 하는데 쟤네 해외 원전 수출 이력도 좀 화려하잖아. 쟤네 기술 좀 장난 아니잖아.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쟤들을 포섭을 하자.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획을 잡아서 원전 사업을 좀 제대로 파일을 좀 가져와 보자. 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미국이 기획을 잡고 우리나라가 이제 기술이 있으니까 그걸로 실제적으로 좀 파트너십을 진행을 해서 매출을 일으키겠다 이건데, 미국이 기획력이 좀 대단한 나라지 않습니까? 추진력도 좀 대단하죠.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출에 반드시 도움이 있을 거라고 봐요. 그래서 원전 시장이 고통을 정말 많이 받았죠. 한 5년 됐습니까? 5년 정도 정말 한국전력만 봐도 이렇게 막 두산중공업만 봐도 막 이렇게 막 장난 아니었죠.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아마 판이 뒤집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정부가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는 국내에서는 탈원전 기조를 유지를 할 겁니다. 하지만 해외에 원전 수출하는 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. 미국이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요게 일단 가장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자, 일단 원전 쪽을 좀 빠르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전 하면 어떤 종목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? 네, 한국전력이죠. 자, 연봉 한번 봐볼게요. 고통 진짜 많이 받았죠. 이게 뭐예요? 여기에서 사신 분들 좀 끔찍합니다. 6만원에서 뭐 지금 만원대 갔다가 뭐 2만원 초반 중반 가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, 거의 5년 됐죠. 5년 정도 고통을 받았죠. 자, 월봉, 주봉, 이제 일봉으로 한번 봐볼게요. 자, 이제 조금 봐줄 만하죠.
그나마 조금 가격이 최근에 좀 떠 있긴 한데 아직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보입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로 또 뭐가 있겠냐? 한전 KPS라는 주식이 있을 거예요. 좀 생소하실 텐데 한전의 자회사입니다. 얘네는 뭐 하는 친구들이냐? 좀 많이 올랐죠. 일단 연봉 봐볼까요? 월봉, 주봉. 그러니까 연월 주로 보면 얘도 아직도 덜 올랐어. 근데 일봉으로 보면 확실히 좀 부담스럽죠. 왜 한전은 많이 안 올랐는데 한전 KPS는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? 얘네는 뭐 하는 회사냐면 원자력 발전할 때 설비랑 이제 기계들 좀 정비하는 그런 유지보수 회사입니다. 그래서 뭐 신재생 에너지 쪽도 좀 같이 하고 원전 해체도 같이 하는데 일단 해외 원전 수출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 네 설비랑 정비도 해줘야 되고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이쪽이 굉장히 좀 코어를 가지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한국전력보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담당을 한 한전 KPS가 이렇게 많이 오른 겁니다. 그 다음에 한전기술이라는 자회사도 있는데요. 얘네는 이제 더 많이 올랐죠. 얘네도 연봉으로 봐도 얘네는 좀 많이 올랐어. 200% 올랐습니다. 그 다음에 월봉, 그 다음에 뭐 주봉 확실히 좀 부담스럽죠. 일봉 보면은 못 들어가. 요거 얼마 전만 해도 거의 뭐 시즌이 생각나죠. 지금 10,000원 후반대에서 지금 뭐 50,0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얘네는 왜 그래요? 얘네는 뭐 하는 회사냐면 원자력 발전 설계하는 회사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오르지. 해외 원전 수출하면 제일 먼저 샷이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? 뭐 짓겠다라고 하면 일단 설계부터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얘네가 그렇게 많이 오른 겁니다. 얘네도 좀 파동이 좀 불안정하죠. 그래서 얘네도 쉽게 접근을 못하는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. 그 다음에 한전 산업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얘네는 뭐 하는 회사예요? 뭐 회사가 많죠. 한전 뭐가 많아요. 얘네는 뭐 하는 애들이냐면 원래 2010년도쯤에 한전 자회사였어요. 공기업이었는데 공기업이 민영화되면서 지분을 내놓고 그냥 민간 회사가 된 케이스입니다. 하는 일은 한전 KPS랑 좀 비슷해요. 일단 원자력 발전에서 설비랑 정비, 유지보수 쪽 주로 담당하고 있고 요즘은 신재생 에너지에 많이 이렇게 관심을 쏟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전 KPS랑 좀 업태를 같이 하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얘네는 연월, 주, 네, 어느 정도 좀 중간 좀 밸류에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얘는 딱히 매력이 없는 게 얘 할 바에야 좀 부담스러워도 그냥 아예 KPS를 가지. 좀 그렇게 보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한전 산업은 규모도 시총도 굉장히 작습니다. 한전 KPS가 뭐 1조 8천억인데 얘네는 뭐 1,700억, 1,800억 이거밖에 안 되죠. 그래서 10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좀 뭐 거래 유동성 면에서도 쉽사리 접근을 할 수 없는 주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.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쪽에서 탑으로 꼽을 수 있는 건 두산중공업이죠. 얘는 얘는 진짜 많이 얘는 좀 같이 울어주고 싶어. 안 그러세요? 얘네 보세요. 가격이 10만원, 11만원 이랬는데 이게 뭐야? 이게 지금 15년을 고통을 받아야 돼요. 10년 넘게. 그래 놓고 지금 가격 안착한 게 만원대 초반입니다. 얘네는 해외 원전 관련해서 수출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죠. 얘네는 이쪽 분야에서는 거의 탑입니다. 그래서 많이 하락을 했고 탈원전 기조 때문에 아직 상승을 많이 못했죠. 자, 월봉을 봐도 뭐 아직 초입 구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. 주봉을 봐도 아직 그렇게 많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. 근데 일봉을 보면 확실히 좀 저는 쫄보라서 좀 부담스러워요.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. 왜냐하면 그도 그렇게 2,000원짜리가 14,000원, 15,000원 갔으면 이거 7배 오른 거잖아요. 그래서 얘도 굉장히 요즘 많이 관심을 받고 있다.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면 제가 볼 때는 이 5개 정도 회사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원자력 관련주, 원전 관련주 뭐 7개, 8개 나와 있는데 거의 다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일단 거래 자체가 확인이 좀 덜 된 케이스가 많고 좀 불안한 면이 유동성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많죠. 그래서 좀 대장으로 볼 수 있는 건 이쪽 5개 정도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요거를 뭘 들어가야 될지 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뭐 차트만 보고 이게 되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성향 아시죠? 저 성향 같으면 당연히 한국전력을 좋아하겠죠. 근데 얘도 이유가 있어서 그동안 빠지고 안 오른 거일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친구들도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 여유가 있을지 없을지도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차트로 답이 안 나오죠. 그림 공부는 여기서 그만해야 됩니다. 그래서 조금 그런 내용들을 좀 자세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
네, 일단 한전 시리즈를 좀 볼 건데요. 한국전력이라는 회사가 전기 판매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 가장 최상위에 있는 회사고,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회사로 한국 뭐 수력 원자력 이런 회사가 있어요. 수력 발전이랑 원자력 발전을 같이 하는 회사인데, 이제 이쪽에서 거의 원자력은 다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쪽 회사가 원자력 부분에 또 코어가 되는데, 그 밑에 또 어떤 회사들이 있냐면 화력 발전을 담당하는 회사들이 있어요. 예를 들면 뭐 중부 발전이니 서부 발전이니 뭐 이런 화력 발전소 회사들이 5개 정도 있습니다. 이제 그 밑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한전 KPS, 뭐 한전 기술 이러한 자회사들이 좀 질비하게 있는 굉장히 많은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회사가 돼요. 근데 이 친구들이 지배 구조는 은근히 의외로 좀 심플하더란 말입니다. 일단은 한국전력이라는 회사가 정부 소유예요. 이제 정부 지분이 일정 부분 들어가 있고 산업은행 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, 산업은행이 뭐 대한민국 정부가 지분이 100% 귀속분이죠. 그래서 거의 정부 회사다. 국민연금 지분까지 합치면 거의 사실 뭐 공기업 중에서도 지분이 좀 어마무시하게 정부가 많이 들고 있는 회사다. 요렇게 봐주시면 되고, 그 밑에 자회사들은 다 한전이 지분을 100%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배 구조 자체는 좀 심플합니다.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전력 공급 구조가 조금 독특하다는 이야기예요. 이 친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수력 원자력 발전소 포함해서 5개 화력 발전 부분까지 총 6개 발전사가 있잖아요. 근데 이 6개 발전사가 전력 거래소라는 데 이제 전기를 팔아줘요. 그럼 걔네가 도매로 떼옵니다. 그럼 걔네가 그 벌크 물량을 다시 한전한테 줘요. 한전이 그거를 나눠서 소비자한테, 국민한테 좀 쪼개서 파는 그런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한전이 의외로 좀 소매 판매를 담당을 하는, 이렇게 다 모아서 전기를 모아서 서울에 누구 뭐 미진이 집에 주고, 어디 부산에 뭐 동수 집에 주고 막 뭐 이런 거예요. 그래서 한국전력이 이런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. 왜냐면 이따가 또 말씀드릴 때 필요해서. 그 다음에 상장사 중에 볼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한전 KPS가 있겠죠. 얘네는 뭐 유지보수 설비 이쪽 담당하는 회사라고 했어요. 뭐 친환경 관련도 조금씩 하고 있고, 그래서 한전 KPS를 보실 수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한전 기술은 설계하는 회사라고 그랬죠. 얘네는 1975년도에 원자력을 우리가 좀 설계 기술을 좀 자립을 하겠다라고 해서 원자력 발전 설계 자립 요거를 좀 슬로건으로 나온 회사예요. 그래서 아직까지 좋은 기술력으로 잘 이렇게 확보가 되고 있다. 그 다음에 한전 산업개발 보실 수 있으실 텐데, 한전 산업이 아까 한전 KPS랑 좀 하는 일이 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근데 얘네가 좀 되고 싶은 모델이 한전 KPS인 거예요. 그래서 규모가 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친구들은 우리의 경쟁 상대는 한전 KPS다, 뭐 라이벌은 KPS다,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, 사실 규모 면에서 많이 차이가 나서 KPS에 조금 더 우위를 둘 수 있는 좀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두산중공업은 좀 결이 다르죠. 얘네는 민간 회사이기도 하고, 얘네는 정말 수주 실적이 고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. 진짜 많이 떨어졌습니다. 수주 실적만 봐도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. 왜냐면 원전 사업 자체를 안 하니까 회사가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. 근데 최근에 얘네가 좀 자본 잠식 우려가 있었는데 대규모로 유상증자를 해서 수혈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은 결손금을 다 쳐서 이제 이익잉여금으로 좀 돌린 상태이고, 자본잉여금 탭도 좀 이용을 했죠. 그래서 어느 정도 자본 계정이 안전하고 탄탄한 건 절대 아니지만 위험 고비는 넘겼다. 산소호흡기는 좀 뗐다.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부채나 뭐 이런 재무 건전성은 여전히 부담스럽지만 어느 정도 최근에 유상증자, 대규모 유상증자 이후로 어느 정도 그 기회는 봤다. 어느 정도 이제 시작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티켓 정도는 얻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, 그래도 얘네가 해외 원전 사업 기술 자체가 과거에 워낙 화려하다 보니까 확실히 관심이 좀 많이 가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얘네도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을 많이 실어볼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나는 다시 한번 차트를 봐도 말이지 좀 그래요. 한국전력 말고는 좀 무서워서 쉽사리 좀 못 들어가겠습니다. 다른 거 너무 많이 올라 있어요. 그래서 좀 파동이 진정이 돼야 내가 들어가든 말든 할 건데, 지금 뭐 쉴 새 없이 계속 오르고 있는 이 와중에 여기에서 잡을 수 있는 야수의 심장은 저는 없거든요. 그래서 쫄보인 기관 투자자는 이 중에서 여러분 충분히 다 예상을 하셨겠지만 한국전력을 눈여겨봅니다. 그래서 한국전력 쪽을 조금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한국전력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 보면